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맹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곳곳에는 차가운 눈이 흩날렸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추위를 피해 노인회관으로 모였고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날씨 소식 안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탈에 따라 옹기종기 모인 주택들 사이 골목마다 하얀 눈이 흩날립니다. 강하게 불어닥친 겨울 한파로 수은주는 뚝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한파 속 장거리 외출 대신 노인회관에서 삼삼오오 모여 애기꽃을 피웠습니다. 겨울에 되니까 오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아침에 활동을 해보니까 손발이 시렵대요. 자석들이 집에서 전화하고 어머니 어디요 집이다 그럼 언동 노이다에 가시오. 어째 계시오 집이가. 불법 계엄 여파에 유탄을 맞았던 지역 전통시장 경기는 매서운 추위에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춥기도 하고 또 시국이 많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객분들도 모임이나 행사 같은 걸 다 취소해버리니까 장사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또. 기상청은 겨울 한파가 이번 주 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밤사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해상에 해기차로 인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남 서부 지역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눈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 강추위.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가 더욱 내려가고 도로에는 살얼음 발생이 우려돼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곳은 옛 전남도청입니다. 작품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에도 한강 작가의 전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 배경이 되는 옛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은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과 맞서 싸우다 희생되는 등 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관심이 뜨거운 만큼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핵심인 전시 콘텐츠에 소년이 온다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써가지고 세계사적인 5.18 광주가 돼 있습니다. 실제 한강 작가의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한강 작가에게 영감을 줬던 5.18 사로집가 사진 등을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상에는 소년이 온다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거나 한강 작가의 내레이션을 넣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별 자문을 받아 실무 협의회를 거쳐 전시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분의 그 소설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도청이라든지 상무관의 그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인가. 하지만 1차적으로 한강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시 계획은 장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때문에 전남도청 개관 전 한 작가의 전시 콘텐츠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추진단과 추진보건협의회는 5.18 옛 전남도청이 오로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년이 온다를 통해 5.18 정신을 널리 알린 한강 작가의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전국 여파로 고용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속을 끓이고 있는 취업 준비생과 노동자들을 최황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주요 기업의 취업 설명회입니다. 예비 대학생부터 취업 준비생, 현직자까지 참석해 객석이 빼곡합니다. 참석자들은 산단 불황에 공채 소식까지 뜸하다 보니 취업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좀 채용이 안 된다고 들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좀 됩니다. 목표로 하는 회사는 없는데 뭐 갈 수만 있다면 가려고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여수산단의 주요 기업들도 내년 사업 안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중 한 기업은 4년 전부터 공채의 문을 사실상 닫았습니다. 취업 갈증은 높은데 채용은 없다 보니 설명회가 더욱 귀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대로 체감되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시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채 시장도 이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없이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산단이 어려워지며 일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탄핵 정국까지 덮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까 막막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혹은 뭔가 이 물꼬가 터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시기가 1980년과 비슷하다며 당시 전국 위기는 노동시장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경기까지 나빠지면 고용의 양과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탄핵 정국이 오래 지속될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이 길어질수록 채용과 고용에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모임 취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 그래도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컸는데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연말 특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에 한해서 상생카드 할인율이 10%로 인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6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건영 씨는 올해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님 수도 예전만 못한 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까지 늘어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연말 특수는 언감생심,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뭐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도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두워 민생 경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특수까지 사라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상생카드 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절이 있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기존 7%였던 할인율을 1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인데 선불형과 체크카드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해도 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해도 됩니다. 광주시는 한 달 동안 1,000억 규모의 상생카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시는 60억 원을, 5개 자치구는 4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선 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 학원 등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은 당시 2,600여 곳으로 추산됐습니다. 30억 이하만 쓸 수 있는 그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상황을 막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약간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더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는 그 돈이. 한편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주말에만 발행하던 광주 공공배달앱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을 평일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특히 24일과 25일에는 최대 4,000원의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해 어려운 연말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조금이나마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 문화원이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체험 공간이 늘어나 어린이들이 더욱 즐겁게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 문화원을 어린이 해설사들이 소개합니다. 마을마을 도서관은 아이들의 소리를 배려한 공간이에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웃음소리, 감탄사를 들을 수 있는 이 도서관은 책과 소리가 어울려 한층 더 생기가 넘치는 공간이랍니다.
이곳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직접 발간한 5권의 아시아 스토리 그림책을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엮어낸 신나는 어린이 전시 공간이에요. 5권의 그림책 속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가 한 자리에 펼쳐진답니다. 무서워서 떱니다. 메타버스 어린이 체험관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에서 아시아 문명이 살아 숨쉬듯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입니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등락기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은 상품들이 있죠? 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아시아 스토리 그림책도 준비되어 있으니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안성맞춤이겠죠? 저는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문화원을 방문해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문화원으로 놀러오세요. 제주 4.3 당시 광주 형무소에 끌려갔다 수감 중에 목숨을 잃은 4.3 희생자 고 양천종 씨가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의 유해가 제주로 봉환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자 품에 안겨 고향 제주 땅을 밟은 4.3 행방불명 희생자 고 양천종 씨. 7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딸은 어느덧 90을 넘겼고 벅찬 마음에 눈물을 터뜨립니다. 죽이고 이거 70몇 년 만에 만나는 게. 유해가 돼 돌아온 양천종 씨는 생전에 자식들과 함께 경작했던 밭터를 들른 뒤 제주 4.3 평화공원에 모셔졌습니다. 행방불명인에서 이제는 양천종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4.3 당시 행불인이 된 아버지와 오빠의 유해라도 수습하기 위해 애썼던 70여 년의 세월. 고생하던 간 맞아주구나. 불만 사주고 싶은데 어떤 건 잘 알아주고가. 아이고 맨날 걱정해봐도 오늘은 아버지 돌아왔다 우리 땅에.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양 씨는 지난 1949년 7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중 체포돼 광주 형무소에 수감됐고 오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9년 옛 광주교도소 무연분묘에서 신원미상 유해 261구가 발굴됐고 제주도가 유전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양천종 씨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 4.3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대전 골령골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75년 만에 찾은 할아버님의 흔적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오늘이 유족들의 먹먹한 세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 형무소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4.3 희생자는 2천여 명. 4.3 희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행방불명된 남은 희생자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와준 고맙수다. 막 고맙수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광주 여성 변호사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여성 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따른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